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대한전선 이제 31,650원 자리인데요. 일단 오늘 32,500원짜리 찍고 좀 주가가 내려왔는데 이 부분들 제가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이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되거든요. 과거에 이런 상승이 나오고 여기 많이 물렸겠죠? 이런 구간에 그죠? 많이 물렸고 여기를 다시 한번 돌파 시도했을 때 나왔던 저항선이 어디입니까? 33,500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에서 양봉과 음봉의 중심이 되는 가격이 어딘가라고 했을 때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35,000원짜리. 그죠? 요 구간. 이 3만원 구간부터 이 33,500원 요 자리가 단기적인 뭐요? 매물이 있는 구간이고 여기 위쪽에도 매물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했을 때는 32,000원, 33,000원 구간이 단기적인 저항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봉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요 구간이겠죠. 요 자리가 단기적인 저항선이 될 수 있고 요 구간에서 매물을 또 소화하는 과정을 거칠 텐데 일단 지금 구간에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하나예요. 우리가 보면은 올라갔을 때 상승 탄력 나오고 박스권 행보가 요 정도 됐죠. 상승 탄력 나오고 박스권 행보 어때요? 요 정도 됐죠. 나오고 박스권 행보 요 정도 됐죠. 어때요? 박스권 행보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상승 각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키우고 있죠. 상승 각도는 커지고 있고 횡보 구간은 줄어들고 있다. 그럼 매물 소화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다라는 거고 대지세로 가기 직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매물이 분명히 존재하는 건 사실이나 여기 구간 매물을 존재하는 건 사실이나 월봉상 지금 추세를 돌려내는 구간들이 나왔고 지금부터는 대시세로 가는 길이거든요. 이 대시세로 가는 길에서 여러분들이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평단가가 12,000원 늦게 잡으신 분들 14,000원 아무리 못 잡았어도 평단 2만원 초반 이 구간이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얻어가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겠다라고 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3.2에서 3.3 구간 이 구간을 비중을 3분의 1 정도 축소하는 구간으로 보시고 만약에 내가 현금이 필요하거나 좀 수량을 줄이고 싶다면 여기 보시고 내가 조금 끌고 가서 좀 최대한 비싸게 매도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구간 버티셔야 돼요. 근데 이 버티기가 힘들 거거든요. 왜? 계속 내가 수익 중이고 변동성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28,500원대, 29,000원대 여기를 계속적으로 흔드는 이유는 과거에 있는 사람들 떨궈내기 위해서고 이 구간에 계속적으로 쳐주고 있다라는 건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내기 직전에 뭐 하는 거다? 흔들기다라고 말씀드렸고 급등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러분께 현재 구간 뭐 매도해야 되냐 매도하면 안 되냐라는 관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쨌건 이 대한전선을 12,000원부터 계속적으로 끌고 오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버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2, 3.3 구간에 우리가 비중 축소할 수 있겠지만 비중이 엄청 크다라고 하면 저는 비중 축소 권해드려요. 왜? 주식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수익을 실현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어떻게 내가 잘 또 매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재 구간에서 제 개인적인 관점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보유하고 간다라는 관점 전달드리면서 그럼 어디서 팔아야 되냐? 분명히 이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의 특징이 있거든요. 이 개인 투자자가 과거에 많이 물려 있었던 구간대를 보면은 왜 도대체 많이 물려 있었겠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예요. 이거 야 대한전선 잘 가네.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관심이 크게 없어요. 여기까지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가네.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어디서 관심이 생기냐면 여기서부터 관심이 생겨요. 여기서부터 요 정도부터 왜?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투자 주의 경고 받으면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관심 생기니까 어떻게 해? 여기서 이 구간에서 상한가에 따라 들어온 사람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다음날 또 상한가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주목을 해요. 주목을 하고 어떻게 돼? 따라 들어가다가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간대가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 물량들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 특징이 연속적인 상승과 장대 양봉에 대한 흐름이 나왔을 때 개인 투자자의 관심을 강하게 끌어들인다. 결국 이게 뭐다? 이렇게 신호가 나오면 고점이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상향한 흐름 가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상승 나오고 횡보 구간이 점점 어떻게 된다? 횡보 구간이 점점 줄어든다. 보이시겠지만 길이에 대한 부분들이 어때요? 줄어들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상승 나오고 횡보 구간이 계속적으로 이 구간의 절반 이 구간의 절반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상승 각도를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건 강력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이 구간에서 한 달 횡보했다라고 하면 3.2, 3.3 구간을 매물 소화해주는 건 1주에서 2주 정도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부터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된다라는 거고, 이 상승 타이밍은 저는 개인적으로 원전과 조금 일치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전이 급등하면서 전반적인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급등이 나오는 거고, 원전에서 강한 전력을 만들었을 때 이 전력을 이동시켜주는 케이블까지 수급이 들어오면서 대한전선도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지금 구간에서 저는 계속적으로 좀 보유해야 되는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들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요. 제가 굳이 자랑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일단 중요한 구간인 만큼 여러분들한테 자랑 한번 하겠습니다. 자랑이라기보다는 제가 계속적으로 대한전선을 찍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끌고 왔다라는 걸 보여드리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구간 저는 하나예요. 이때 한번 찍어놓고 제가 말했죠가 아닌 연속적으로 6개월, 1년 동안 계속적으로 대한전선 끌고 오고 있다라는 점 강조드리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초로 여러분들한테 함께 했던 구간대가 여기도 표시해놨지만, 자, 날짜가 언제죠? 5월 30일이죠. 5월 30일. 자, 작년에 쭉 내려가 볼게요. 25년도 5월 30일. 끝이 없네요. 계속 내려가면 제가 이 구간에서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나올 거예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5월 28일부터 말씀드렸죠. 전선주 집중해야 된다. 이거 이후로 전선주 두세 배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한전선은 항상 뒤늦게 움직이고 올라갈 때 한 번에 쭉 올라갔다. 대한전선 집중해서 체크, 추세 돌리고 있다 라고 전달을 드렸고, 대한전선은 계속적으로 뭐한다?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보시면은 6월 9일에 대한전선 보유자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면, 자, 몇 명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설문조사 봤을 때. 자, 몇 명 있죠? 960명 중에 33%. 몇 명입니까? 거의 330명이죠. 쭉 올려볼게요. 쭉 올려서 대한전선 계속 브리핑 드렸고, 중간에 이제 8월 5일에 대한전선 보유자 몇 명이죠? 몇 명? 1500명 중에 50%. 750명 보유했습니다. 쭉 가볼게요. 8월 9일도 여러분 날짜를 그냥 보면 돼요. 얼마예요? 이 구간 15,000원이잖아요. 그죠? 이 구간에서 이미 750명들 평당 지금 2배잖아요. 계속 올라가다 보면 또 보유자 명도 나옵니다. 또 보유자 보면 10월 30일 보이시죠? 얼마예요? 2,000명 중에 44%, 880명 보유하고 있죠. 날짜 언제요? 10월 9일. 10월 13일이죠. 10월 13일 언제입니까? 10월 13일. 여기죠. 여기.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이거 몇 명 있다고요? 이 구간에? 현재 880명, 900명 정도 있죠. 볼게요. 쭉 올려볼게요. 쭉. 그리고 10월 28일 보유자 몇 명? 2100명 중 55%, 1100명. 1100명. 21일 언제요? 21일. 여기요, 여기. 여기죠. 이 구간. 20일 맞나요? 28일. 28일. 요런 구간이죠. 그죠? 그러니까 평단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도 2만원이라고. 아무리 못해도 50% 수익 중이라고. 그래서 또 설문조사 한번 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따로 안 했네요. 어쨌건 1000명 이상이 지금 들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꾸준하게 영상을 찍어준 사람, 제 말을 들으라는 건 아니지만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대한전선 올라가니까 여기저기서 다 대한전선 찍어댈 거란 말이에요. 내가 뭐 말했지 않냐 뭐 이딴 소리 또 할 텐데, 저는 팩트가 그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주가가 4만원 가든 5만원 가든 6만원 가든 계속 갈 거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보면서 뭐요? 매도 못 하겠죠. 그죠?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어떻게 할 거다? 올라가면 매도할 거다. 근데 그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낼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12,000원부터 끌고 온 사람이 맞는지, 갑자기 내가 여기서 더 간다고 하는 사람 말이 맞는지. 근데 이게 웃긴 게, 내가 아무리 12,000원, 15,000원, 2만원부터 계속해서 끌고 왔더라도 나중에 4, 5만원 되고 6만원 진짜 막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이 오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이거 좀 매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분할 매도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저를 봤던 사람들이 다 뭐요? 저 구독 끊고요, 간다 충으로 다 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 알아서 해서 돈 잃건 말건 간에 알아서 하시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예요. 지금 구간에서 분명히 계속 갈 수는 없다. 언젠가 매도 타이밍이 올 거예요. 저는 그때 여러분들한테 매도해야 된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지금 분명히 5년 전부터 들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계속적으로 끌고 오고 있는데 팔아야 말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 많이들 매도하셨을 겁니다. 왜? 못 버텨요. 이거 못 버텨. 왜? 이 변동성은 계속 나오는 게 어떻게 버텨요? 더 좋아 보이는 게 많은데 계잡주라고 생각하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계잡주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이거는 주포가 진짜 확실하게 관리를 하고 한번 제대로 땡기기 전에 뭐하고 있다, 흔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구간도 앞선 구간, 과거의 매물대 구간에서 뭐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매물 받고 있는 거예요. 던져라. 너희 5년 동안 힘들었잖아요. 야,
근데 내가 주포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웃긴 말이 차트 보면서 야 무슨 해석을 그딴 식으로 하냐, 산업을 보고 가야지, 회사를 보고 가야지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봤던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산업을 안 보나요? 회사를 안 보나요? 실적을 안 보나요? 다 봐요. 다 보는데 그 중에서도 차트를 굉장히 잘 보고 이 차트적 관점과 산업적 관점, 모멘텀 전부 다 실적과 확인을 하기 때문에 뭐요? 타율이 굉장히 높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요, 과거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던지는 구간이에요. 던지는 구간. 이 사람들이 오래 버텼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 근데 이 대한전선에 물려있어서. 근데 사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 종목을 보면 사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 그죠?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대한전선 기다렸다. 이거 지금이라도 팔고 딴 거 사야겠다. 많이 올라왔네. 이러고 파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물량을 뭐 하는 거다? 지금 구간에서 천천히 받아내고 있는 거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물량 다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력들이 물량 모았어요. 그죠? 여러분 던질 사람 다 던졌어요. 그럼 뭐 하겠어요? 올려서 고점에서 엑시트 하겠죠. 그 구간대를 찾아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들어와서 물린단 말이에요. 이게 장난 같지만 진짜요. 냉정해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있어도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계속해서 장기 투자 끌고 간다라는 관점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장기 투자 중요하다 이거죠. 근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저는 일반적인 회사고 하지만 주가에 대해서 분명히 관리하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움직임 자체가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움직임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그 우량주에서 나올 수 있는 움직임이 아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움직임이란 말이에요. 매물대를 때려주고 변동성 만들면서 매물대에서 흔들고 이거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림입니다. 야, 주가 조작한다라는 거야?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물량을 많이 쥐고 있는 누군가가 계속적으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고 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그림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회사가 너무 좋으니까 뭐 4만 5만 원 막 급등 나올 때도 나 간다라고 하며 회사가 너무 좋으니까 이런 건 장기 투자하셔야 되고 추가 매수하셔야 됩니다. 이딴 소리 하는 놈들이 뭐다? 초보의 호로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유튜브 중에 많을 거예요. 아마 4, 5만 원 가면 지금이나 사셔야 됩니다. 버티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여시나 먹으라 하세요. 그때 매도 타이밍이에요. 급등 나오면.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매도 타이밍 나왔을 때 영상 올려드리고 같이 잡을 거니까 같이 하시고 두산도 보세요. 두산도 주가 빠질 때 저한테 쌍욕하죠. 저 두산 언제 찍었어요? 15,000원, 2만원 때 계속 찍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한테 뭐 두산을 저보다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설명하는 분들 굉장히 많고 이제 두산 급등 나오기 시작하죠. 뭐 10만원, 12만원, 10만원 돌파 15만원 돌파 나오죠. 다 뭐라 그래요? 더 간다. 계속 갈 거다. 개소리입니다. 결과적으로 계속 가는 종목은 없어요. 이 주식 자체가 미래 가치를 당겨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당길 수 있는 부분까지 다 당기면 주가는 못 갑니다. 근데 그 부분들의 고점이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그걸 뭐로 보는 거예요? 개인들의 매수세와 개인들의 광기. 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식이라는 건 아무리 미래 실적을 당겨 오더라도 미래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반영을 받아서 올라가는데 여기서 광기 어린 상승이 땅땅땅땅 나와준다 뭐 이건 비정상적인 상승이죠. 이때는 매도를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구간이 나오면 사람들은 뭐요? 더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 잘 버티라는 거고 대한전선 마찬가지. 지금 구간은 버티는 구간입니다. 버티는 구간. 언제 그럼 파냐? 언제 팔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대한전선 얘기 나오면 팔면 돼요. 왜? 이 종목은 3만원짜리에다가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종목입니다. 왜? 올라갈 때 화끈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매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여태까지 보신 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구간에서 일단 버티는 단계다라고 생각하고 신규 진입해도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딱밤한 대 맞으세요. 진짜 딱밤한 머리 딱 떼세요. 진짜로 머리 딱 떼세요. 왜? 계속적으로 밑에 구간을 말할 때는 들은 책도 안 하더니 올라가니까 또 이제 슬슬 하려고 하잖아.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제도 제가 6, 7%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구간에서 급등이 나오기 직전의 흐름들이기 때문에 음봉 나왔을 때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아시죠? 올라가는 종목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종목의 특징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쏠 때 빠바방 쏘네요. 그래서 요거 눌림목 나왔을 때 공략하기 나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대한전선 한번 언급을 드리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혹시나 타점에 대한 부분이나 내가 오랫동안 들고 있었는데 진짜로 이제 매도 제대로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 010-845-9501 이쪽으로 뭐요? 이쪽으로
대한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타점에 대한 부분들, 매수 타점이나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들 잡아 드릴 거니까 체크하시고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의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무조건 확률 게임이에요. 확률 게임. 근데 그 확률을 누가 더 잘 철저하게 맞히느냐, 누가 더 그 확률에 좀 더 근접하냐, 그 싸움이거든요. 근데 저는 대한전선 유튜브 어느 영상을 보더라도 저보다 정확한 사람 없다라고 이거는 저 스스로도 확신합니다. 왜? 이 흐름들 전부 다 맞추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대한전선만큼,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계속 찍어드린 종목만큼은 저 믿으셔도 된다. 그러니까 근데 또 이런 얘기하면 부담 생겨가지고 알아서 하시는데, 그냥 제가 월요일에 하락할 때도 항상 이 종목이 하락할 때 멘탈을 잡는 게 계속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월요일에도 우리가 하락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5년을 기다린 사람들은 오늘 하락에 뭐한다? 싹 익절하거나 털렸을 수도 있다. 오히려 좋다. 이 구간의 매물대가 오히려 붕괴가 됐기 때문에. 오래 기다린 사람들은 무서워서 그냥 팔아버린다. 5년의 지옥이 반복될까봐. 과거에 물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라라고 전달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대한전선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잘 잡아보시기 바라고요. 제일 좋은 건 대한전선 우리가 초급등 나왔을 때 잘 매도하고 어디로 가야 되냐? 로봇주로 가야 됩니다. 로봇주. 레인보우 두산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 로봇주가 아니에요. 현대차 관련 로봇주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에서 여러분들이 대한전선 잘 가지고 있다가 급등이 나오고 이 광기 어린 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 타이밍 잘 잡으셔서 대응하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현대자동차 관련된 부품주 하나 드릴 거니까 요거까지 확인하셔서 체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품주는 또 뭐냐면은, 자, 이 자동차 부품 관련된 히든 종목 뭐냐면은, 자, 일단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가 뭘 하고 있냐면,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산업 확장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기존 핵심 파트너이기 때문에 로봇 공급망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부품사들 중에서 현대차와 이 벤더를 이루고 있는 회사들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는 지금 시총이 낮기 때문에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히든 종목 말씀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로봇용 감속기 개발 핵심 부품 기술 내재화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지금 이러한 로봇 감속기에 대한 부분들은 로봇 원가의 30% 4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속기에 대한 부분에서 공급망만 뚫게 되면 사실상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대거 확충하고 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자동차용 기술이 있던 이 회사가 결과적으로 정밀 구동에 대한 섬세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어할 수 있는 이 기술력을 가지고 뭐한다? 로봇 액추에이터 정밀 구동 기술을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로봇 부품사라는 평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제가 더 중요한 내용들 계속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전기차 부품 관련돼서 이미 친환경차 부품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다? 이미 전기차에 대한 부품들로 갈아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합격이죠. 자, 근데 로봇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 생겼다라는 거죠. 자, 로봇 산업은 고부가치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저평가였던 회사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부품사들이 저평가에서 성장성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서 가치까지 상승한다라고 하면 모멘텀이 엄청나게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자산에 대한 부분들, 자산 총기가 계속 늘어나요. 그죠? 회사의 외형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매출도 보면 커지고 있다. 이건 3분기고요.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익이 안정적이고요. 그죠? 여러분,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영업이익이 200억, 300억이면 말 다 했죠, 사실. 참고로 지금 그 정도지 그 전에는 더 심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저평가다.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실적이 매출이 꾸준하게 늘고요. 영업이익 안정적이게 나오고 있죠. 자, 이 회사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개미 털기를 주의해야 된다. 그죠?
매집이 완료된 게 아니라 올리면서도 지금 공격적인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요? 변동성에 대한 부분 나올 수 있다. 그럼 뭐요? 타점을 잡아놓고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주목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뭐요? 재료의 실체를 중요하다. 감속기 한다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는 오케이. 한다는 거 오케이. 근데 감속기 성공하겠느냐? 그죠? 성공하겠느냐? 못할 수도 있죠. 근데 뭐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주가는 올라갈 거라는 거. 언제까지? 그게 확인될 때까지. 앞으로 몇 년? 1년, 2년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오를 때, 주가가 가파르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면 먹고 나오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 꼭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보시면 지금 차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구간에서 확실하게 매집이 들어온 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죠? 거래량을 통해서 매집이 들어왔고요. 주가를 강하게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개미 털기 할 수 있는 움직임 나올 수 있으니까 매집 준비하자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이쪽 볼게요. 이쪽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추세적인 부분들을 돌려 세웠죠. 자, 거래량이 없이 정고점의 매물들을 그냥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뭐요? 거래량 없이 올린다? 매집이 여기서 끝났다. 공격형 매집 이후에 물량을 잠그고 나서 계속해서 올리는 흐름. 장중에 뭐야? 한번 털고 가는 패턴 나올 수 있겠죠. 과거에 제가 이러한 차트 하나 있는데 잠깐만 보여드리면, 저랑 잘 봐봐요. 잘 봐봐요. 이게 다 자동차 부품이었거든요. 물론 얘는 작전이지만 잘 보세요. 자, 추세가 어때요? 추세가 내려가고 있죠. 그죠? 내려가는 추세죠. 똑같죠?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앞쪽 구간 들어왔었죠. 그리고 여기서 얘는 밑으로 한번 개미 털었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그죠?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 봐봐요. 올라가는데 중간에 뭐 해요? 한번 털어주는 흐름. 강력하게 털어주는 흐름 나오죠. 이런 식으로. 얘 주가 어떻게 됐다?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잘 보세요. 봐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작전주예요. 이게 작전주라고요. 7번에서 어디까지? 17,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과의 흐름도 매우 비슷하죠. 이 종목이 무조건 여기 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결과적 시총도 낮고, 그래서 이거를 많이 못 알려드린다라고 전달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보시게 되면은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 여러분들이 꼭 체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요거 한번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남겨놓을 겁니다. 몇 번이죠? 010-845-9501. 이쪽으로 뭐요? 이쪽으로 부품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제가 이거 확인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는 못 보내드리니까 꼭 보시면 받아가시기 바래요. 010-845-9501 이쪽으로 뭐라고요? 부품이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